10초. 아무도 못 풀지 않을까? 오늘 풀 수 있을까? 시간 좀만 더 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있어요? 1분 더 줄게요. 저 풀었는데. 풀었어? 푼 사람은 딴 거 풀고 주시고요. 1분 더 줄 테니까. 참고로 나는 이거 헷갈려서 암산 못하겠어 직접 썼어. 쓸 때는 힌트를 주자면 표준화를 나는 했어요. 다 표준화했어요. 자, 봅시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푼 사람 손? 네. 다 풀었어? 5번 나왔나요? 5번? 표준화 안 하고 푼 사람. 와. 안 하고 어떻게 풀었지? 이게 안 하고 계산이 되냐? 난 그냥 했거든. 일단 그대로 문제 조건 해석을 해볼게요. PA, PB, BC. 이걸 만족한다라는 말은 뭐랑 동시냐면 직접 썼어요. 그래서 PA가 뭐라 그랬냐면요, 무게가 5.5 이상인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A 생산한 게 5.5 이상이니까 몇 시그마 떨어졌는지 생각해보니까 Z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몇 시그마 떨어졌는지 본다는 거. 이렇게 한 다음 여기에 시그마분의 0.6 차이였던 거 볼게요. 이렇게 PB를 바꾸면 표준하면 그거 나갔다 0.6분의 0.3 2분의 1이죠. 얘를 기준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 Z가 그거 나갔다 여기가 1분의 하고 n-5.5예요. 5.5 마이너스 2인데 이렇게 해서 얘를 그래프를 지금 그려보면, 일단 이거 시그마는 0 이상이니까 이거 양수예요. 이렇게 되고요. 시그마는 양수로 그냥 가도 괜찮아요. 그럼 내가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리니까 Z축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신경 쓰면서 하면 좋아요. 0 이렇게 되고요. 얘는 양수인데 제일 얘가 넓이가 넓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오른쪽 넓이가 제일 넓으려면 이게 제일 왼쪽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시그마분의 0.2. 그 다음에 이제 이쯤을 2분의 1. 그 다음에 이쯤에 5.5 마이너스 n. 이렇게 돼서 얘네들 관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얘를 풀어주면 넘기면 시그마가 작거나 크거나 같다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 친구를 풀어주면 m 마이너스 0.5니까 얘는 이제 m이 작거나 같다 5 이렇게 해서 m의 설마 너 이거 같은 대로 됐나? 그래도 되긴 하는데 m의 최대값은 5, 시그마의 최소값은 1.2. 그래서 6.2 이렇게 나눠 풀었고, 이 그림으로도 한번 이렇게 나타내볼까요? 이렇게 표준화해서 나타내는 거랑 그림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민규야, 너도 표준 안 하고 그냥 몇 시그마 이렇게 됐어?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구조 그려서 했는데. 그래서 했어? 지금 어떻게 했니? 네, 저렇게 했는데. 표준화 했어? 해서 풀었어? 맞아. 표준이네? 안 하고 그냥 떨어져 있는 만큼 딱딱하게 돼 있지 않고. 그냥 떨어진 만큼 딱딱딱 되게 잘 못한다니까. 참고로 얘는요, 최대 친구가 등호 성립할 때라서 세 개가 다 겹쳐있을 때로 봐도 괜찮거든.
그냥 몇십 워트가 떨어지는 것 같을 때 이거 하면 암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생각 못했네. 근데 그러면 이제 못 푸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도 풀려요. 근데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시공 작성하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하는 연습하면 좋겠죠. 논술형이면 딱 이렇게 쓰면 돼요. 다 썼어? 안 썼어? 다 쓰면 돼. 자, 그 다음 마지막 유형 3개. 마지막 유형이 3문제. 아니네. 맞네. 맨 뒤에 1317부터인데요. 자, 이 친구는 다 같은 유형, 커트라인 유형 같은데요. 3분 줄게 시작. 야이씨. 푼 사람은 숙제 줄이고 있어요. 뒤에 건 풀지 말고 뒤에 건 같이 풀자. 두 문제. (25초) 자, 저 친구일까요? 푼 사람 손.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좀 특이한 거는 상위 10등은 이제 X를 내가 달리기 기록으로 한다면 왼쪽이 상위 거야. 그게 좀 특이하고요. 예를 들면 정근포곡선을 이렇게 그린다면 X축 평균이 기록이 230초니까 잘하는 거 달리기 기록이 좋다는 건 이제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여기가 상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비율이 상위 10등 하면 400명 중에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0.025인가?
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만큼이 0.475가 돼서 여기 1.96 시그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1.96 시그마는 시그마가 30이니까 1.96 곱하기 30 계산하면 이게 58.8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30에서 58.8을 뺐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너무 비슷하면은 안 할게. 바로 그냥 개념 복습할게요. 두 문제가 더 남았는데요. 얘는 총원을 구하는 거고, 몇 점 이상으로 커트라인 점수를 이제 해야 돼요. 1319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1318 하나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3부 시작.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이 인원수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커트라인 비율을 해석을 하면 되고요. 어느 가면내과가요, 수능 수학 점수가 높은 순으로 N명의 신생을 선발했고, 그러니까 선발이 뽑았다는 얘기죠. 전체 1000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N을 뽑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뽑은 N명 중에서는 아니네, 그 1000명 지원한 1000명들의 점수가 정균표를 따른다. 근데 선발 뽑힌 애들은 몇 점 이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88점이는 합격했대. 커트라인은 88 이하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게 좀 특이한 문제고, 얘는 이런 느낌이에요. 점수를 X라고 했을 때 지원자 점수를 평균이 76이고요. 80점이
n명이니까 합격자 비율이 1000분의 n인 상황에서 여기 점수는 몇 점인지 모르겠는데 K를 놓을게요. 그때 88점이 합격했다 그랬으니까 꼭 여기가 88일 필요는 없어. 여기가 88일 때가 답이긴 하겠지만 아마도 이렇게만 들어가면 돼. 88이 요 합격자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단계가 이렇게 돼.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표준편차가 8이라 그랬죠? 이건 표준화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P 한 다음 저 표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저 88선 모르겠네. 한번 써볼게요. x가 k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1000분의 n이고 88을 이용을 해야 되나? 88을 한번 써볼까요? P하고 근데 그 확률을 모르는데 넓이를 이용을 넓이의 대소관계를 이용한다면 이쪽의 넓이를 구하면 88 이상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88 이게 이제 평균으로부터 12점 떨어졌으니까요. 1.5씩만 떨어졌습니다. 0.433이니까 0.1000분의 뭐라? 만분으로 봐야 돼? 만분의 한 다음에 0.668 그럼 만분의 668 이렇게 되겠네요. 그때 이제 이게 빨간색 라인 여기 빨간색 라인 그 다음에 내가 따로 구한 요 넓이 파란색 부분이 얘를 의미하는 거야. 파란색도 넓어야 된다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얘네들의 관계를 비교를 하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얘네 관계를 관찰을 한번 해보면 1000분의 n이 더 크거나 더 넓어야 돼요. 같거나 넓어야 돼요. 만분의 660 10의 만분의 이렇게 해주면 n이 커 66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n의 최소값은 n 스몰 m이라고 쓸게요. 60 2번 이렇게 되겠네. 이걸로 관계가 안 나오네. 넓이를 써야 되네. 큰 사람 손. 네, 이거는요 한번 혹시 나랑 거의 비슷하게 큰 사람, 네 다르게 큰 사람 이거 한번 써볼까요? 쓰고 색깔을 표시하면 좀 내가 알아보기가 편하지 않을까? 여기 이거를 구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지?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특이하네. 자, 우리 문제 푸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가 우리 백마고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백신은 시험 범위 나왔니? 한 개? 네. 끝까지? 한번은? 잘 모르겠어요. 정발은? 정발도 끝까지였던 것 같아. 그치? 백마는 통계 그 추정 전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나온 거고요. 그래도 뒤쪽도 한 타임 더 남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통계 추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이제 통계 파트 한 3분의 2를 끝낸 거예요. 대단원 3단원의 통계를 3분의 2 정도를 끝냈고, 자
개념 복습을 한번 하고 갑시다. 우리 증명도 한번 해보고. 자, 우리가 지금 통계, 그 중에서도 확률 분포를 한 거예요. 확률 분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이상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그 나누는 기준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셀 수 있다? 이상 확률 변수. 셀 수 없다?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요.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그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유한하면 이상, 무한하면 연속 이렇게 해도 무한해요. 우리 교육 과정 상에서는. 자, 그래서 이상은요, 크게 일반적인 이상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리고 이상에서 가장 특별한 이항 분포. 이항 분포가 뭐고 왜 특별한가에 대해서 다뤘어요. 넘어가는 결과는. 저희가 연속에서는요, 일반적인 연속에서 우리가 주 관심사인 범위의 확률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정규 분포, 왜 특별한가, 그리고 어떻게 다루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까지가 우리가 오늘 한 내용이에요. 자, 이게 간단한 통계 첫 번째 내용, 확률 분포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얘네를 나누는 기준은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의 기준을 나눈다고 했었고, 그때 우리 주 관심사는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다. 이 산에서 주로 하는 일이고요. 자, 연속에서는 우리가 주로 뭘 하냐면 특정한 범위에서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뭐야? A 이상 B야? 이게 몇 시그마 떨어진 거지? 몇 시그마 몇 시그마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는 그 우리 주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어떤 친구가 이게 좀 별개인 줄 알더라고. 그래서 약간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주자면 확률 분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상 연속이 두 개로 그냥 구분을 해버리는 거고요. 그냥 이상 안쪽에 이제 이항 이게 있는 거야. 엄청 특별한 거. 얘 일반 이상 중에 제일 특별한 게 이항 분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상 확률 분포. 일반 이상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요. 여기가 정규 분포. 연속 중에 제일 특별한. 얘도 마찬가지로 연속 확률 분포에서 다루는 방법을 똑같이 다룰 수가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니까. 사실 일반 이산에서 우리 주 관심사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일단 평균 구하기는요, x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x가 가지는 값을 확률로 곱하고 더한다 하고 나와야 돼. y의 평균 구하고 싶다. y가 가지는 값을 확률 구하고 더한다. x제곱의 평균 구하고 싶다. x제곱이 가지는 값을 확률 구하고 곱한다. 확률을 곱하고 더한다 라고 말하죠. 그게 평균 구하기랑 동지고요. n개의 값을 가진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값부터 n번째 값까지 가지는 값을 xi라고 쓴다면, 그때 확률을 pi라고 한다면 시그마 xi pi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간단히 기호를 나타내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주로 m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기호를 나타낸다 라고 배웠죠. 자, 그리고 우리가 vx를 구해라. 그럼 분산의 정의는 꼭 알아야 돼.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럼 편차가 뭔지 알아야겠죠? 편차란 그 x가 가지는 각각의 값들의 x의 평균을 뺀 그 값을 편차라고 부르고요. 기호로는 x가 가지는 각각의 값에 x의 평균을 m이라고 쓸게요. m을 뺐다, ex를 뺐다 라는 내용이야. 그럼 이걸 편차라고 불러요. 그 편차를 제곱한다면, 그럼 이걸 편차 제곱이라고 불러요. 편차 제곱에 확률을 곱하고 더했다,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 그게 분산의 정의야. 그래서 분산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리고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간단하게, 비교적 간단하게 쓴다면 제평평제를 이용해서 제곱의 평균을 구한다면 거기에 x의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분산이란 결과가 똑같더라. 이 시그마
이 완전 제곱 전개한 다음에 P 다 분배해주고 시그마 성질 이용해보면 이거 얻을 수 있는 거였어요. 유도 과정도 사실 이거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이항분포는 엄청 특별한 애예요. 왜 특별하냐? EX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원래 X가 가지는 값 다 구해. 확률 다 구해. 싹 다 곱하고 싹 다 더해야 나오는 거였는데 MP의 경우가 끝나요. VX는 더 미쳤어. 제평 막 개같이 구해요. X제곱 가지는 값 확률을 다 곱하고 싹 다 더해라. X 가지는 값 확률 곱하고 다 더해라. 제곱하고 빼면 분산이 되는데 MPQ로 끝낼 수 있어서 엄청 특별한 거죠.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 MPQ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엄청 특별한데 그러니까 아무거나 야 너 이항분포지 하면 안 되겠죠. 이항분포는 우리가 기호로는 X 물결하면은 이 앞에 있는 확률 변수가 뒤에 있는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는 기호고 그때 B하고 NP만 알면 이 Q는 1만 P죠. 그럼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주요 정보 N과 P가 있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B를 쓰는 건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X는 독립시행을 반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로 둔다면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이제 시행을 관찰을 할 때 결국 일어난 횟수니까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냐? 이거만 동그라미 X, OX, OX 그것만 판단하면 돼서 결과가 두 개야. 그래서 이항,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앞 글자를 따서 B 이렇게 쓰는데 너희가 이 B, 수학에서 B에 있는 주로 이제 두 개의 의미일 때 많이 쓰인다 생각하면 좋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X 물결 P, N, P로 쓰는 이유는 이게 N과 P를 알면 주요 정보, 우리 관심사를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일반 연속에서는요, 여기서도 원래 뭐 하는 게 있었어. 평균분산 표준값 구하고 막 하는 게 있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잘려나갔고요. 그래서 이 뒤쪽에는 이제 쓸 게 없어서 내가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만 여기다 추가를 했고요. 확률 밀도 함수 성질, 함수값 확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값은 0 이상이기만 하면 다 된다. 그리고 넓이를 구했다. 그게 곧 확률이다. 넓이가 확률인 함수, 이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걸 그대로 나타내는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x축 사이에 총 넓이, 전체 넓이를 구했다. 그건 전체 넓이 구했다. 전체 확률을 구했다. 전체 확률의 총합은 이제 1 이렇게 쓸 수 있죠. 확률 밀도 함수 성질이 세 가지였어요.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는 함수값이 확률이라는 함수.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가 확률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되게 특별해요. 왜 특별한가요? 이 친구를 내가 표준화라는 걸 이용하면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줄 수 있고요. 굳이 왜 바꾸나요? 바꾸면 수학자들이 넓이, 정적분 값을 계산을 다 해서 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적분은 안 해도 돼. 예를 들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fx라고 두고요. 여기 평균이 60, x 물결 n 60, 뭐 10의 제곱 이렇게 다 줘. 80. 이거 구해라 라고 하잖아. 그럼 원래 표에서 몇씩만 떨어진 2씩만 떨어진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표가 없었다? 이렇게 60부터 80까지 루트 2파이 곱하기 10분의 1, 2에 마이너스 200분의 x 마이너스 60의 제곱 dx 계산해야 돼. 못하면 없겠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다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정규분포가 개꿀인 거예요. 자,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방법은 자, 만약에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기호로 x 물결 n 노멀 디스트리뷰션 있잖아. 노멀에서 n 딱 따서 쓴 거고요. 얘는 주요 정보가 평균 그리고 분산, 근데 표준 편차 제곱 이렇게 나타내죠. 이렇게 나타내고 실제로 이제 이건 분산이라는 뜻인데 60,8kg, 60,10의 제곱 이렇게 쓰는 습관 들이는 게 좋아요. 얘를 우리가 줄 써야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 제곱을 쓰는 게 좋고요. 자, 얘를 치환하는 거예요. 어떻게 치환할 건가요? 그러면 Z로 치환할 건데요. Z를 내가 치환했을 때 Z 물결 N
0,1의 제곱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거든. 이렇게 만든 다음 정조건 계산을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치환해야 될까 뭐 고민을 해봤더니 내가 Z를 X의 평균을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면 이걸 Z라고 치환한다면 Z는 이렇게 돼요. 그래프에 이제 평행들 식이거나 똑같은 의미인 거야. 함수 식에다가 자, 그래서 표준화라고 하고 저거를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면 표를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사실 원래 마지막 내용은 이항분포에서 범위의 확률을 물어본다? 그거 못 구해. 그럼 바로 우리가 정규 분포로 근사시켜서 풀어야 돼요. 이제 n이 충분히 크면 이라고 쓰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큰가 충분히 크지 않은가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굳이 그걸 외울 필요가 있나 싶긴 하고요. 말로는 설명하지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딱 기억해주면 확률 변수의 성질인데요. 우리 교육과정상은 이제 이산 확률 변수의 성질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이렇게 ax 플러스 b의 평균을 x의 평균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증명을 해보면 시그마 해가지고 증명해보면 이게 aex을 b가 된다. v-ax b는 이것도 편차제곱 평균에서 계산해보면 a제곱 vx가 된다. 시그마하고 ax b 얘의 표준 편차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 a 이 루트는 그냥 씌운 거예요. 시그마 x 이렇게 쓸 수 있다. 얘는 원래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이산에서만 이걸 증명을 하지만 연속일 때도 똑같이 성립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산일 때는 시그마 성질해가지고 얘를 첫 번째만 보면은 시그마하고 i는 1부터 n까지 얘가 가지는 값 axi 확률 곱하고 더한다. 그렇죠. 평균 구하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a는 상수죠. a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플러스 b pi인데 b는 상수죠. b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자, 이거는 x가 가지는 값에 확률을 곱하고 더했다. 이거 ex랑 똑같은 말이에요. 확률의 총합 1이죠. 그래서 aex 플러스 b가 된다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시그마 성질 이용해서 풀어서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증명 하나만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뭘 증명할 거냐면은 NP q 이거 증명할 건데요. 이게 간단하긴 해요. 근데 복잡하긴 하지만 얘를 증명하면 그 안에 이 내용이 어차피 그 과정이 얘 구하는 과정에다 좀 덧붙인 거라서 얘를 증명하면 얘까지 어차피 증명하는 효과가 나오니까요. 네, 얘를 증명했다는 전자에 얘를 증명하는 것만 한번 해봅시다. 오늘 테스트 볼 때마다 발상 포인트를 외우고 까먹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해하고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거 증명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단 재평평제는 증명했다고 치고요. NP 증명했다고 치고 일단 이제 얘를 증명하는 상황으로 가정을 합시다. 자, 그래서 내가 VX 구하고 싶어? 재평 구해오면 평균은 NP 하면 되니까 이것만 구하면 내가 분산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X제곱으로 시작해요. 자, 이거 증명 과정에 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공부하기가 되게 좋아요. 증명하는 거는 못 외우더라도 이 과정을 다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 X제곱은 X제곱의 평균 구하기니까 얘가 가지는 값의 확률 곱하고 다 더하면 돼요. 자, X가 지금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 시그마 하고 X가 가지는 값 그때의 확률 이 모양으로 쓰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X제곱이 가지는 값 써주면 되거든요. 근데 X가 가지는 값을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항분포를 따른다. X가 가지는 값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횟수일 거예요. n번 시행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X로 놔야 그래야 이항분포를 따르거든요. 횟수야. 그럼 0번부터 n번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야. X가. 그럼 X제곱은 0제곱부터 n제곱까지의 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려면 기준문자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0제곱부터 r제곱까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n제곱까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r은 0부터 n까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r의 값이 0, 1, 2, 3, 4, 5, 6 해서 n까지니까 r을 x가 가지는 값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x제곱이 가지는 값은 r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 친구가 x제곱이 가지는 값인 거야. 그때의 확률, 그럼 이제 x가 r을 가질 때 확률이 x제곱이 r제곱 가질 때 확률이랑 똑같을 테니까 여기는 p하고 라지 x가 스몰 r 이란 값을 가질 확률을 써주면 되는데 이항분포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는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독립시행 확률이 들어가야 돼. 원하는 사건이 r번 일어나는 확률이니까 n번 시행 중이죠. 그래서 n번 시행 중 원하는 사건이 r번 일어나는 확률.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1마피 q를 쓸게요. 원하지 않는 사건이 n-r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되게 많은 게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 확률 변수의 평균 구하기.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에 그때 확률을 곱하고 모두 더해라. 평균 구하기 나왔고요. 두 번째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다라는 개념도 지금 여기 포함이 된 거예요. 이거 증명함수 그것도 복습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여기서 약간 발상이 들어가요. 얘를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어떤 발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건 발상적이니까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구나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r제곱에다가 갑자기 r을 빼. 그 다음 r을 더해.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처음이랑 똑같은 식으로 나왔죠? r제곱이 이렇게 그냥 바뀐 거야. r 빼고 r 더하면 없어지니까 어차피 r제곱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따로 전개해서 시그마 분리를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뭔가 좋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겠죠. 자, 여기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하고 r제곱 마 r을요 r마 1 이렇게 인수분해 써도 되겠죠. 하고 뒤에 확률 nc r p의 r 승 q의 n을 써야지.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r 한 다음에 nc r p의 r 승 q의 n을 써야지. 이렇게 쓴다면 이 친구가 나온 거야. 전개를 하는 거야. 시그마 분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관찰을 해보잖아. 이 친구는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r이 뭐냐면 이거 x가 가지는 값이라고 생각해도 돼. 왜냐면 0부터 n까지니까 x가 가지니까. 그리고 그때 r번 나올 x가 r일 때 r번 나올 확률이 이게 x가 가지는 값 그때 확률을 모두 곱해서 더해라가 되니까 이건 평균의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EX예요. EX가 된다는 걸 이제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되는 거지 그게. 얘가 그래서 NP 증명했다고 가정합시다. NP가 되는 거야.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에 있어서 좀 까다로워지는데 여기가 좀 까다로운데 어차피 R이 0이잖아? 그럼 얘 가지고 있으니까 0이면서 어차피 없어. 안 더해도 똑같아. R이 1일 때 얘가 어차피 0 되거든? 그럼 안 더해도 똑같아. 그래서 R이 0일 때 말고 2일 때부터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야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얘를 특이하니까 색깔을 다르게 해줄게. 2부터 이렇게 되고요. 자, 그때 여기서 증명을 할 때 이걸 한 번에 써줄까 아니면 쓴다고 왜냐하면 하고 써주는 거니까 는 하고 그냥 한 번에 써줄게. 이건 한 번에 쓰자.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n-1 p 두 개를 여기서 p가 r게 있다 그랬죠. 두 개만 빼내야 돼. 그래야 모양이 맞아져. 왜요? 그러면 이따 보면 알아요. 하고 시그마 r은 2부터 n까지 하고요. n마 2c r마 2 p의 r마 2승 q는 그대로니까 n마 r승이라 쓸 건데 그거를 살짝 변형을 해서 n마 2 r마 2 이렇게 해도 어차피 n마 r이랑 똑같잖아요. 그런 발상이 필요해요. 어차피 똑같죠? 하고 뒤에 플러스하고 뒤에 이 친구 np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다 씁시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냐면 R, R마1, NCR이 N, N마1, N마2C, R마2가 된 거야. 자, 그걸 한번 써볼게요. R, R마1, NCR은 조합 공식을 쓰고 어렵거든요. R, R마1 한 다음에 R분의 N 해서 하나씩 앞에 덜어내고 N마1, C, R마1로 바꾸고 는하고 이거를 한번 조합 공식을 한 번 더 쓴 거야. R마1분의 N마1이라는 거야. R, R마1, R분의 N 한 다음 여기서 R마1분의 N마1 하고 이제 N마2C, R마2 이렇게 바꾸어서 부분에서 N,N-1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R은 이제 없어지고요. 여기서 N,N-1 나오면서 앞으로 빼버린 거야. 모양을 맞춰주려면 이제 P 두 개를 빼줘야 되고요. 여기 R마 2승으로 만들어줘야 되긴 해요. 이유를 쓴 거야 이렇게. 얘 이유는 안 쓸게요. 위에서 증명했다고 전제를 갑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여기가 이제 좀 많이 까다로운데 이 친구가요. 이항정리 전개식이랑 똑같아. 누구를 전개하면 정량이 나오냐면요. 이거 썼다가 내가 지울게요. P 플러스 Q의 n-셋 이거 전개하잖아. 이항정리 전개식 하면 이항정리 개념이 두 개였어. 이항정리 전개식, 그 다음에 이항계수 성체. 그 첫 번째 이항정리 전개식 n-2c 0하고 앞에 P의 거 기준, P 기준하게 P 0승 Q의 n-2승 더하기 n-2c 1 P의 1승 Q의 n-3승 을 땡땡땡 마지막 거만 바로 쓰면은 n-2c n-2 P의 n-2승 Q의 0승 이렇게까지 간다는데요. 이게 이항정리 전개식인 거야. 이걸 시그마로 합치면 똑같죠. 그냥 얘를 시그마를 전개했다고 생각해볼게. R이 2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NC2, N-2, C 0 나오죠? 2 대입하면 P의 0승 Q의 N-2승 똑같이 나왔죠? 1 늘리면 이거 나오고 땡땡땡해서 마지막 번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N 집어넣으면 NC2, N-2, C, N-2 P의 N-2승 Q의 0승 그래서 와 이거 P 플러스 Q N-2승이네 가야 되는 거야. 세명 여기까지 해야 되니? 자, 그런 다음에 그래 그러면 는 하고 이 친구가 이제 P 플러스 Q의 N-1승 N-2승인데 P 플러스 Q는 1이거든. P랑 Q가 1만 P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전개해버리면 N제곱 P제곱 마이너스 NP제곱 플러스 NP 이렇게 따라서 끝내면 돼. 따라서 dx는 제평 빼기 평제인데 제평 정리해놨죠? n제곱 p제곱 마이너스 이거 좀 묶을게. 묶어서 내가 np로 묶을게요. np로 묶으면 얘 1 먼저 쓸게. 얘 마이너스 p 이렇게 되죠. 이게 제평 평제 하면은 np 제곱 하면 나와서 n제곱 p제곱 뭐 없어져요. 1마 p는 뭐랑 똑같으니까 q랑 똑같죠. 그럼 이게 np q가 된다. 그래서 일단 이건 무조건 외우시면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여기는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안 돼. 개념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문제 맞닥뜨렸을 때 쉬운 건 쓱싹하고 까다로운 건 어떤 개념을 모르고 싶은지 뭔가 고민을 하면서 실마리를 잡아야 되니까 알아야 돼 전부 다. 얘는 선택지를 줄게요. 테스트를 보고 싶으면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연습할 게 되게 많잖아요. 공부되는 게 되게 많아 개념이. 그러니까 이거에 3번 쓸 사람은 그냥 3번 써도 돼요. 테스트 봐서 틀리면 틀린 것만 틀리면 그냥 한 번만 더 쓰면 되고 만약에 나 테스트 봐도 어차피 하나도 모른다? 그럼 그냥 3번 써서 제출하면 따로 보고 테스트 안 보고 이번 테스트 볼게요. 그래서 이거 하고 오늘 집에 갑시다.